오늘은 단순히 자격증 소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 AI 시대에도 절대 수요가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진짜 돈이 되는 기사 자격증 10가지를 시장의 흐름과 함께 전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자격증은 그 대기업과 그 공공기관에서 가장 조용히 뽑고 있는 분야니까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볼게요. 자, 여러분 요즘 진짜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들리죠?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뭐 다 뺏는다. 사무직부터 없어질 거다. 뭐 평생 직장 시대는 끝났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실제로 대기업들도 이 사람을 줄이고 있고요. 그리고 콜센터는 현재 지금 AI 상담원으로 바뀌고 있죠. 그리고 뭐 번역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쪽 계열 아니면 이제 영상 편집하는 쪽도 그렇고 전부 AI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사람이 없어서 이 난리가 난 곳이 있어요. 특히 특정 기사 자격증 분야에 있는 특정 이 기사 자격증 분야는 기업들이 연봉을 올려도 현재 사람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AI는 이 코드를 짜고 그림은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전기를 연결하지 못하죠. 배관을 설치하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공장을 돌리는 설비를 직접 관리하지도 못합니다. 결국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살아남는 현실 세계를 움직이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부터 10가지 자격증 과정 한번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AI 생태계 역설이라는 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AI는 전기와 이 설비라는 밥을 먹고 자라나는 괴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 하나를 돌리기 위해서 엄청난 전력과 공조, 그리고 이 소방 인프라가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이 자동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그 자동화를 설계하고 유지하는 인간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어져 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있죠. 여기 수요 폭발 구간까지 나와져 수요 폭발 구간까지 표시를 해 놨습니다. 즉, 시간이 가면 갈수록 AI 소프트웨어 연산량이 폭발을 해서 물리적 인프라 공급량보다 이 수요가 폭발하는 구간을 표로 이렇게 설명을 보기 쉽게 해놨고요. 자, 일단은 10가지 자격증 중에서 첫 번째로 이 건축 기사 자격증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축 기사 하면은 건설 경기가 안 좋잖아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근데 시장은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앞으로 한국은 이 노후 건물이라고 하죠. 노후 건물. 이 노후 건물을 이제 재건축한다라든지 또는 이제 뭐 친환경 건축이라든지 에너지 효율에 대한 규제가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정부가 지금 탄소 중립 정책을 밀기 시작하면서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는 기존 건물을 고효율로 바꾸는 이 친환경 리모델링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건축기사는 단순한 현장직이 아니라 시공이나 뭐 감리, 뭐 설계도 있겠죠. 설계, 그리고 뭐 공공기관 이런 대형 건설사까지 진출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물론 여기에 이제 경력까지 따라 붙는다라고 하면은 연봉 상승폭도 굉장히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계 설계 기사 자격증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AI 시대가 되면은 공장은 더욱더 이 가속화가 되겠죠. 그래서 공장은 가속화가 될 거지만, 근데 자동화 공장은 결국 이 기계가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기계를 이 설계하고 유지하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의 몫이죠. 네, 특히 이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자동화 설비, 뭐 로봇 산업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계 설계 수요는 앞으로 계속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자, 에너지 관리 기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건 앞으로 진짜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이 전기 부족 시대에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AI 센터 보셨죠? 챗 GPT 같은 AI 하나 돌리는데도 엄청난 전력이 필요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결국 이 뭐 공장이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 대형 건물, 발전 시설 전부
이 에너지 효율 관리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에너지 관리 기사 같은 경우에는 뭐 보일러라든지 열 관리, 에너지 효율 시스템, 뭐 이런 거 등등 해서 점점 수요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공기업이나 뭐 시설 관리라든지 발전 관련 분야까지 연결될 수 있다 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설명드린 자격증 바로 가스기사 이 자격증인데요. 지금 사람들은 전기만 생각하는데 이 가스 인프라 또한 절대 무시하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반도체 공장, 화학산업이라든지 대형 플랜트, 발전 설비 이런 것들은 가스 설비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쪽 기술자들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이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시간이 갈수록 희소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이죠. 자, 다음 자격증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입니다. 이건 이미 시장이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그 안전관리가 있으면 좋은 것,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없으면 회사가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 되어버렸죠. 이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기업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게 바로 이 안전이고요. 특히 제조업이나 건설, 물류, 플랜트 이쪽에 현재 안전관리자를 거의 필수처럼 채용을 하고 있고요. AI가 발전해도 현장 안전 책임은 결국 이 사람이 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동화가 늘어날수록 안전관리 중요성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다음 자격증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인데요. 요즘 정말 이 사람이 부족한 분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방 규제 또한 강화가 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뭐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병원, 오피스텔, 물류센터, 데이터 센터 등 소방설비 점검과 관리가 거의 필수입니다. 그리고 AI 시대가 될수록 전기 사용량이 폭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늘면은 당연히 이 화재 위험도 동반 상승이 될 거고요. 그래서 소방 분야 또한 앞으로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특히 여기 설명드리는 전기, 기계, 이 쌍기사 조합은 현장에서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전기기사 자격증과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을 좀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전기기사 자격증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건 뭐 사실 설명이 필요 없죠. 앞으로 AI 시대가 온다? 그러면 전기는 당연히 더 많이 필요가 될 거고, 전기차도 전기 쓰고요. 데이터 센터도 당연히 전기를 먹고, 공장을 돌리는 공장 자동화도 결국엔 전기입니다. 결국 미래의 산업의 대부분은 전기 위에서 돌아간다는 점이고, 근데 전기 기술자는 계속 부족합니다. 특히 시설 관리나 공기업, 플랜트, 반도체 이런 대기업 생산 시설 쪽은 꾸준히 수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전기 기사는 경력이 붙으면 붙을수록 몸값이 점점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40, 50 중장년층 분들에게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취업 유망도도 굉장히 높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전기 공사 기사 자격증은 전기 기사와 비슷할 수 있겠지만 현장 시공과 그리고 공사 이쪽에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공장이나 건물, 태양광, 산업단지 같은 곳은 이 전기 공사 기사 수요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AI는 설계를 도와줄 수는 있어도 이 현장 시공 자체를 대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희소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기사 자격증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건 의외라고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데이터 센터라든지 서버, 네트워크, 보안 이쪽 시장은 점점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AI 시대는 결국 이 데이터 싸움입니다. 데이터가 오가는 인프라를 관리하는 기술자는 앞으로도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망의 1위 반도체 설비 기사 자격증입니다. 이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AI 시대 핵심은 결국 반도체이고요. 지금 뭐 미국, 중국, 한국, 대만이 이 반도체에 왜 목숨을 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I 서버를 하나 만들려면 엄청난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근데 반도체 공장은 전기, 가스, 설비, 안전, 공조 이런 모든 기술이 들어가고요. 즉 앞으로 반도체 산업이 커질수록
관련 기사 자격증 가치도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 이쪽은 대기업 연계라든지 뭐 연봉 상승폭이라든지 기술 뭐 희소성까지 굉장히 강한 편이고요. 전기랑 가스 안전 기술의 집약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당신에게 맞는 자격증은 이렇게 마지막 부분 좀 정리를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10가지 자격증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위로 갈수록 연봉 상승폭이랑 수요 폭발력이 높고, 그 반대인 케이스, 필요 역량 및 규제 강도가 높고 낮고에 대해서 자격증 과정들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에 있는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복리 효과 역전이라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리적 세계를 통제하는 기술자의 몸값은 대체 불가능한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핵심 요약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어떤 자격증이 쉽냐, 뭐 어렵냐 이게 아니에요. 앞으로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AI 시대가 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사라지는 건 아니겠죠. 오히려 현실 세계를 움직이는 기술은 더 희귀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아까 말씀드린 설비 여기 있죠. 전기라든지 설비라든지 안전이나 에너지, 통신까지 해서 이런 분야는 AI가 발전할수록 오히려 중요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보면은 세상이 바뀌고 나서 움직이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늦겠죠. 그리고 돈도 항상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몰린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당신에게 유명한 자격증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 드려봤고요. 자,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내가 지금 현재 고졸자다, 비전공자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산업기사라든지 뭐 기사 자격증 응시를 하려고 하는데 응시 자격 요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 학점은행제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온라인 학점은행 제도고요. 이 제도를 통해서 이 산업기사나 기사 자격 요건을 빠르게 갖출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는 분들은 하단에 그 상담 창구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할 때 문의를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한 댓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망한 기사 자격증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